Hi everyone. 자, 여러분의 영문법의 고민을 콕콕 찍어 해결해드리는 원생문의 저자 리차드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활용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개념에 대해서. 자, 보통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뭐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배웠나요? 자, 막상 말을 하려면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학생들에게 자, 혹시 관계대명사가 뭐니? 하고 질문을 하면은 대답 잘해요. 자, 관계대명사가 뭐냐? 그러면 자, 앞에 자,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죠. 항상 선행사, 명사를 지칭하겠죠, 그죠? 자,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죠? 자, 선행사를 수식하는 어구가 뒤에 있어서, 자, 사람이면 who를 쓰고, 자, 사물이면은 which를 쓰고, 자, who나 which 대신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자, 그 다음에 who, which, that은 뭐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뭐 동사 표시하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아마 보통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들께서도 기존의 교과서적인 그런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원생문이 뭐냐면, 자,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과연 원어민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자,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관계대명사는 자, 어떻게 하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문법적인 딱딱한 교육. 자, 선행사, 사람, who, 동사, 사물, which, 동사, 사람이든 사물이든 물론 다른 특별한 용법에 따라 관계대명사 that을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이렇게 배워서 자, 제가 1편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시골에 사는 사람들 또는 아이들을 타가소에 데려가는 부모님들. 자, 이런 표현들을 과연 이런 문법 교육을 가지고 자,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자, 과연 원어민이 생각하는 문법, 원어민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과연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무척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교과서적인 문법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문법, 생각한 내용을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원어민이 말하는 내용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이 자, 손 동작으로도 자, 설명을 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교과서적인 그런 문법보다는 좀 살아있는 영문법. 자, 그게 바로 원생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1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자, 영어로 뭐였죠? 자, 기억나시죠? 자, 먼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하고 싶은 말 먼저. 하고 싶은 말 먼저. 자, 그래서 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이거는 국어예요, 국어. 자, 영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남자, 걔가 기다리고 있어, 밖에서. 자, 이게 바로 영어식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자, the man, 남자를 먼저 얘기하죠. the man, 남자를 먼저 얘기하고, 자, 우리말 표현의 관계대명사의 활용은 남자, 걔 있잖아, 기다리고 있잖아, 밖에서. 이런 역할이 바로 영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자, 그래서 남자, 이 남자, 얘가 할 때 이 남자를 지칭해주는 말,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관계대명사 who라고 했죠, 이렇게 who. 그죠? 자, 이 who는 앞에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어떤 남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을 자, 뒤에다 붙이죠, 영어는. 자, 우리말은 명사, 자, 남자라는 명사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지만, 영어는 우리말과는 어순이 다르니까 명사, 남자를 먼저 얘기하고, 자, 그 뒤에 이 남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남자는 남자인데 뭐 하고 있는 남자, 뭐 했던 남자 이런 식으로 자, 남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법 시간에 수식어구라고 배우죠. 수식어구. 그죠? 수식어구라고 배우죠. 자, 그리고 자, 남자는 남자인데 얘가 밖에서를 먼저 얘기할까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먼저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둘리 만화 영화에 자, 아기, 꼭지 빨고 있는 아기 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 희동이. 자, 근데 희동이가 아니라 자, 원생문을 공부할 때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희동이 이름이 자, 후동이라고 그랬죠? 자, 후라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지, 동사. 그렇죠?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동사.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is waiting. 그죠? 자, 밖이 영어로 outside. 자, 이런 표현들 첫 번째 파트에서 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영어에서 원어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혹시 주위에 계시면 자,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물론 비슷합니다. 자, 앞에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죠, 그죠? 자, 내가 말하고 싶은 말, 사람. 자, 그 다음에 자, 그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자, 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관계대명사 후고, 그래서 우리는 수식어구라고 그랬고, 자, 원어민 입장에서는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 identifying clause. 자,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뭐 비슷한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남자는 남자인데 자, who 이 남자가 아하 기다리고 있구나. 어디서? 밖에서. 자, 이런 표현.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남자는 남자인데 자, 이 남자가 is waiting 기다리고 있다 밖에서. 자, 이거는 완벽한 문장은 아니죠, 사실. 자, 남자라는 명사. 우리가 흔히 자, 명사라고 하지, 명사. 남자라고 하는 건 명사고, 자, 이 명사 뒤에 수식어, 이 명사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자, 이건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남자는 남자인데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죠? 자, 그 남자가 과연 누굴까요? 자, 이어서 문장을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남자는 남자인데 who 이 남자 기다리고 있죠, 밖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있는 이 문장, 이 어구에서 지금 이 남자가 역할은 지금 주어입니다, 주어. subject, 주어죠, 그죠? 자, 문장에서 주어가 나오면 꼭 따라 나와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뭐죠? 동사 아닙니까, 동사. 자, 여기 who 다음에 있는 이 is waiting은 수식어에 포함된, 자, 한마디로 자, 수식어에 포함된 어구이기 때문에 실제 문장의 동사는 아니죠. 자, 그래서 자, 남자라는 주어가 있고, 자, who is waiting outside. 자, 수식어가 붙었죠. 자,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한 마지막 문장을 완성시켜 봅시다. 자, 이 남자가 누구냐? 보니까 is a taxi driver. 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자, 처음에는 먼저 자, 사람을 설명하는 아하 수식어구의 형태 정도는 개념을 숙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 이 수식하는 부분을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 남자는 택시 기사님이셔. 자, 영어로 해봅시다. 그 남자는 택시 기사님이시다. 자, the man is a taxi driver. 맞죠? 자, 남자는 택시 기사님이죠. The man is a taxi driver.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일까 궁금하죠? 어떤 남자? 아하, 기다리고 있는 남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문장에서 the man is a taxi driver 이런 문장에서 자, 이 남자라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들어갔어요.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남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된 겁니다, 이제. 자, the man, 남자. 어떤 남자 얘기하지? who, 이 남자가 is waiting, 기다리고 있구나. outside, 밖에서. 자, 그 남자가 누구라고요? is a taxi driver. 아, 택시 기사님이시라는 얘기군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어구를 가지고, 자,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를 하거나, 또 말을 할 때, 자, 반드시 버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우리 한국어, 자, 모국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말을 하거나 또는 뭐 읽거나 또 쓰거나 할 때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어순이에요, 어순.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독해를 하냐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택시 기사님이셔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이거는 한국어예요, 한국어. 영어가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English Grammar for Korean. 영문법은 영문법인데, 자, 한국인을 위한 영문법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국어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자꾸 영어를 공부하면서 안타깝게도 국어에 자꾸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만큼 국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살짝만, 약간만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만큼은 우리도 원어민이 돼야죠. 원어민처럼 생각하고 원어민처럼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남자인데, 이 남자가 is waiting, 기다리고 있구나. outside, 밖에서. 그 남자가 누구야? 자, 마무리. 그 남자 누구라고요? is a taxi driver. 택시 기사님이구나,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어구. 자, 남자라는 명사를, 사람이라는 명사를, 자, who 이하가, 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주어 다음에 수식어,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is a taxi driv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시험을 볼 때, 이런 경우 있었죠. 자, 만약에, 자, 여기 is라는 동사를, 자, are까지 써놓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is냐, are냐, 고르시오 하는 문제 본 적 있으시죠? 풀어본 적도 있으시고. 자, 그러면, are냐, is냐를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됩니까? 자, 앞에 있는 outside를 보고, 이게 주어일까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남자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동사 형태를 물어보는 시험을 왜 출제를 하겠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동사의 주어는 바로 어디에 있죠? outside가 아니라 맨 앞에 the man이 주어잖아요. 그죠? 자, the man은 한 사람, 그 남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s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아가 되려면 여기는 뭐 두 명의 남자라든지 또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자, 이 문장에서는 남자, 한 사람, 그 남자가 is a taxi driver. 자, 말을 하거나 듣거나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자, 원어민식, 영어식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 이 남자 기다리고 있네, 밖에서. 그 남자가 누구라고요? is a taxi driver.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항상 이 명사가, 이 남자가 주어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구야?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자, 그럼 먼저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자,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니? 누가 영어로 뭐죠? who. 그렇죠? 자, 근데 누구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자, who 당연히 is. 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남자잖아요. 그래서 who is the man? 자, 남자가 누구야? 자, 어떤 남자예요? 자, 이 남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자, 어떤 남자라고요? 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게 관계대명사 who라고 그랬죠? 그래서 the who, the man, who 똑같죠? is waiting outside. 자, 이렇게 해도 또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who, 누구야? is the man, 그 남자. 자, 어떤 남자예요? who.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잖아, 밖에서. 자,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활용편이죠. 그죠? 자,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그러면, 의문사 절처럼, 이렇게 비동사의 보어가 될 수도 있죠. 자, 사실, 너무 문법 용어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어를 하면서
문법 용어 생각하면서 말하나요? 주어. 동사 말해야 되고, 목적? 아니죠. 그렇죠.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술술 나오는 대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누구야? Who? 누구? Is the man. 남자. 어떤 남자? Who is waiting outside. 기다리고 있잖아, 밖에서. 자,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활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역할. 자, who. 사람을 설명할 때 who라고 그랬죠. 그죠? 자, 첫 번째 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who 말고 또 뭐가 있었죠? who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the man, who 대신에 자, 우리가 that 쓸 수 있죠. 그죠? 관계대명사 that. 자,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건 who 대신에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the man that is waiting outside 누구라고요? is a taxi driver.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마찬가지죠. 자, who 누구야? is the man. 자, 앞에 있는 who. 자, 이런 경우는 물어보는 문장이잖아요. who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문사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또 the man 남자인데 who 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who 영어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 대신에 뭘 써주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that을 쓰는 게 더 일반적이죠. 왜? 이미 앞에 who라는 의문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who is the man 또 who 하지 말고 자, who is the man that is waiting outside. 더 편하죠. 그러죠? 그죠? 자, 앞에 있는 who는 누구냐라는 의문사. 자, 사람 뒤에 있는 who는 자,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앞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who 반복되면 두 번씩 반복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대신 that을 쓰는 경우도 있죠. that을 쓰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who is the man that is waiting outside.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다른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또 한번 영어로 해봅시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자, 한번 해보세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자, 해보셨습니까? 자, 뭘까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자,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자,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당연히 사람들이겠죠. 사람들. people. 자,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얘기했고,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who.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자, who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이어질게. 시골일까요? 살다라는 동사일까요? 당연히 동사죠. 왜? 후동이.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live.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산다고요? In the country. 자, 시골에 살겠죠. 시골에. 시골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새도 지저귀고, 자, 공기도 얼마나 맑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who부터 우리가 country까지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러죠?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자, 그럼 마무리해 봅시다. 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일단, who부터 country까지는, 자, 가로를 묶었죠.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 영어로 뭐라고 하죠? people, 여러 명이죠. 당연히 뭐가 나오죠?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자, 더 행복하니까 happier.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다시 봅시다. 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자, 시골에 사는 사람들.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사람들, people. who. 자, who가 뭘로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해주는 게 관계대명사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who는 이 people를 가리키겠죠. 그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인데 who, 이 사람들이 살잖아. 어디요? country, in the country, 시골에.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당연히, 자, people, 사람들이 주어죠. 자, who부터 live in the country까지는, 자, 우리가 흔히 무슨 어구라고 그랬죠? 자, 수식 어구죠. 수식 어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죠.
자, 그리고 자, people이 주어기 때문에 자, 여러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등장하죠? 동사 하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도 문법 포인트. 자, 시험 문제, 시험에 자, is냐, 아냐 고르시오.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답이 당연히 뭘까요?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답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답이 뭐예요? 당연히 아죠. 근데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country, 자, 시골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죠, 지금. 보통 자,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죠. 자, 그런데 who live in the country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수식어예요, 수식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수식어란 얘기죠. 자, 문장에 수식어는 특별한 역할을 못해요. 자, 없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is가 아니라 are. 자, country가 주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country가 주어면 is가 동사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people, 사람들이 주어겠죠. 그러니까 people 연결해서 are happier, 더 행복합니다. 뒤에 뭐 더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자, 누구보다 더 행복할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 우리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도 만들 수 있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타가소에, 자녀들을 데려가는 부모님들.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말이 길어져서 어렵죠? 자, 봅시다. 자, 유치하지만 재밌게. 타가소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부모님들. 저 우리말이죠. 자, 영어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고 싶은 말이 당연히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말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모님들, 이분들이 데려가 아이들을 타가소에. 자, 해봅시다. 자, 부모님들이 뭐지? 부모님들이 자, parents. 그렇죠? parents. 자, 부모님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역시 부모님들, parents, 부모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자, 이 부모님들이 하고 뭘 연결시켜줘야 돼요? 당연히 who 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who 다음에 당연히 자, 타가수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데려가다는 동사. who 다음에는 바로 다 동사. 누구라고요? 후동이. 그죠? 자, 그래서 데려가다는 동사가 뭐지? 데려가다는 동사가 take. 자,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 who 데려가신대요. 누구를? 자, their children. 자, 어디에 데려가신다고 그랬죠? 타가소. 타가소가 뭘까요? daycare center라고. daycare center. 그래서 어디에 데려가시냐? to daycare center.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문장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자녀들을 타가소에 데려가는 부모님들.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이 데려가. 누구를? their children. 아이들을. 어디에? to their daycare center. 타가소에 데려간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문장을 더 만들면, 자, who부터, 자, 연습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센터까지, 데이케어 센터까지는, 자, 무슨 어구가 됩니까? 자, 부모님들을 설명하는 수식어구죠. 자, 그럼 주어가 나왔으면, 부모님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시험에 또 어법 문제, 어법 포인트.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연결되는 겁니다. have일까? has일까? 자, 그리고, wanted the school to 여기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이들을 타가수에 데려가는 부모님들이 자, 부모님들이 주어가 되는 거고 자, who부터 데이케어 센터까지 자, 데이케어 센터까지는 수식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나왔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 나와요?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have일까요? has일까요? 자, 주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daycare center. 단수 하나죠. daycare center. 타가수가 주어입니까?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주어일까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주어죠. 자, 부모님들은 여러분이시니까 당연히 단수인 has가 아니라 뭐가 정답이에요? have가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국어에 대한
국어 익숙해 있는 국어에 대한 사고방식을 조금 버려두고 영어를 학습할 때만큼은 완전히 원어민처럼, 그죠? 우리가 영어를 자유스럽게 구사하고 있는 원어민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한 번 더. 자, who 다음에는 당연히 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that. 자, the parents who, the parents that 다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두 번째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자, 관계대명사 who와 자, that을 가지고 자, 첫 번째 편에서 1편에서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 자, 오늘 2편에서는 자, 관계대명사 who 그다음에 that의 쓰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까지 만들어 봤죠. 자, 이렇게 문장까지 만들어 봤으니까 자, 머릿속으로 오늘부터 자, 동영상 끝나고 나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 자,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부터, 뭐,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생각을 자꾸 해봅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직접 생각을 하고 말을 한번 해보고, 그죠? 실질 생활 속에서, 뭐, 독해 속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자주 생각하고, 또, 그만큼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빠른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이번 파트에서는 관계대명사 who와 that, 그리고 문장의 구조, 문장의 역할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자, 자, 두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사물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세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